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를 둔 전업주부 40대 여성입니다. 제 남편은 감정기복이 별로 없고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가정에 충실한 타입이어서 결혼 생활 중 큰 갈등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인정 많고 소녀 같은 분이라 저는 흔히 얘기하는 고부 갈등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이 등장해 결혼 생활 내내 저를 힘들게 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남편의 누나였습니다. 시누이만 똑바로 살았다면 제가 이런 사연 채널에 글을 보낼 일도 없었을 텐데 사람 일이라는 게 생각대로 되지만은 않더군요. 저처럼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나 자기한테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있어. 자기가 대답하기에는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꼭 한 번은 물어보고 싶었어. 뭐가 궁금한데? 얘기해봐. 자기 누나, 그러니까 형님 말야. 어머님이랑 형님의 관계가 살짝 독특하지 않아? 어머님이 형님 말이라면 껌뻑 죽는 것 같은 느낌이야. 형님이 아무리 무리한 부탁을 해도 어머님은 거절하시는 법이 없더라고. 당연히 엄마랑 딸 사이니까 그렇지. 원래 모녀지간은 애틋하잖아. 일반적으로야 그렇지만 어머님과 형님의 관계는 조금 달라. 형님이 자기보다 10살이나 많은데도 어머님은 마치 형님이 초등학생 아이인 것처럼 대하신다니까?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어쩔 줄 몰라 하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 사실 누나는 우리 엄마의 아픈 손가락이야. 누나 태어나고 나서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서 누나가 잘 먹지를 못했나 봐. 지금으로 따지자면 영양실조 상태였지. 지금도 누나가 누가 봐도 왜소하고 키도 작잖아. 엄마는 그게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셔. 어쩐지 어머님은 형님이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항상 눈가가 촉촉해지시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심지어 누나가 아직까지 결혼 안 한 것도 엄마 탓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 그게 왜 어머님 탓이야? 형님 말로는 결혼 직전까지 간 사람들도 여럿 있었는데 도저히 그런 답답한 관계를 참을 수가 없어서 파혼했다고 하셨거든. 형님이 결정한 인생인 거지. 어머님 탓은 아니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해.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누나가 그저 불쌍하고 안쓰러운가 봐. 나 태어나고 나서는 아버지 사업이 잘 돼서 난 잘 먹고 잘 자랐거든. 누나만 보면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말씀하셨어. 자기는 그런 말 들었을 때 안 서운했어? 어렸을 때는 그런 말 들으면 서운하기도 했는데 성인 되고 나서부터는 나도 독립적으로 살아서 별로 신경 안 썼지. 누나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거든. 내가 이런 말까지는 정말 조심스러운데 솔직히 형님이 아직까지도 애처럼 행동하는 면이 있는 건 어머님 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 울적하다고 회사 그만두고 엄마 카드 한 장 들고 유럽 여행 다녀왔다는 얘기는 정말 쇼킹했거든. 그것도 어머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카드 들고 나갔다면서?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형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걸? 여행 중에 최고로 재밌는 여행은 남의 돈으로 하는 여행이라면서.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대. 내 누나지만 너무 부끄럽다. 그래도 아버지 살아계실 땐 아버지 눈치라도 보면서 행동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천상천하 좌독존이야. 엄마가 누나를 감싸고 도니까 나도 뭐라 할 말도 없고 그냥 그쪽은 그쪽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어머님도 이제 연로하시고 여기저기 편찮으신데 정말 걱정이다. 어머님 없이 형님이 어떻게 사실지도 걱정이고. 나는 내 가정을 지키는 게 우선이야. 설령 엄마랑 누나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누나가 혼자 살게 되더라도 절대 자기한테는 피해 없게 할게. 나 힘들어질까봐 한 이야기는 아니었고 형님이 걱정돼서 한 말이지만 어쨌든 고마워. 신우와 시어머니는 서울 집에서 살았고 제 남편은 지방에서 소규모 보습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저희는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아 자주 찾아뵈었고 저희 집으로 오셔서 사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딸인 신우와 함께 살고 싶다며 저희의 제안을 항상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신우이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올케, 잠시 올케네 집에 우리 엄마 내려가 계실 거야. 집만 간단하게 챙겨서 보낼 거니까 올케가 신경 좀 써줘. 어머님이 저희 쪽으로 오신다고요? 이제부터 저희랑 같이 쭉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집 내부 리모델링 공사해야 해서
엄마한테 잠시만 올케네 쪽으로 내려가 있으라고 했어. 형님, 그 집 리모델링 하시게요? 오래된 아파트긴 해도 내부는 크게 손댈 필요 없어 보였는데요. 그 집에서 나랑 엄마랑 평생 살아야 하는데 불편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올케는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함부로 나대? 내가 나대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죄송해요. 리모델링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돈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올케는 나대지 말고. 엄마한테는 간단하게 화장실이랑 주방 한두 곳 손본다고만 말해놨거든. 나중에 올라오면 서프라이즈로 놀라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알겠어요, 형님. 그런데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짧게는 한 달, 길어도 2달 안에는 끝나. 공사 끝나면 다시 엄마 데려올 거야. 저희는 어머님이랑 계속 같이 살아도 좋아요. 저희 민재도 할머니 너무 좋아하고요. 올케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홀딱 깬다. 네? 올케 이 아파트 욕심나서 우리 엄마 모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지방 사니까 서울 아파트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엄마 꼬시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나 보지? 형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여기에 저희 집 있어요. 어머님 집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우리 엄마 죽을 때까지 나랑 같이 살 거고 엄마 집은 내가 물려받을 거거든. 우리 엄마 몇 달 데리고 있겠다고 해서 이 집이 올케 집 될 거라는 큰 꿈은 버려. 정말 별꼴이야. 시어머니가 저희와 함께 계시는 동안 저희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잘 봐주셔서 전업주부인 제 부담이 크게 줄었고 아이도 할머니와 함께 사니까 너무 좋다면서 계속 같이 살자고 졸랐습니다. 제가 늘 꿈꾸던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위암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형님, 인테리어 공사 도대체 언제쯤 끝나나요? 어머님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셔요. 죽을 때는 내 집에서 죽고 싶다고 매일 밤 눈물을 흘리신다고요. 올케는 우리 엄마 죽기를 바래? 저는 어머님이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라는데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다고요. 얼른 어머님 본인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서 하루하루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님 내려오신 지 2달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해달라고 했던 자재나 부품들이 안 들어와서 공사를 쉬엄쉬엄 했어. 나도 엄마가 갑자기 암 진단받을지 몰랐거든. 지금 공사를 서두르고 있기는 한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 암 걸린 노인네가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저희는 어머님 모시고 있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어머님이 자꾸만 원래 살던 집으로 가고 싶어 하시니까 형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당분간 올케네 좀 더 있는 게 좋을 거라고 잘 얘기할 테니까 올케는 우리 엄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셨고 죽을 때 죽더라도 시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추억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형님은 계속해서 공사 중이라는 대답만 하니까 저와 남편은 불안해졌습니다. 혹시나 인테리어 공사 도중에 저희가 모르는 사고가 났는데 저희에게 말을 하지 않고 수습하는 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형님께 말하지 않고 저 혼자 몰래 그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자기야, 이게 무슨 일이지? 왜 그래? 공사 아직도 마무리 안 됐어? 아니 성벽을 짓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집안 인테리어 공사가 이렇게 오래 걸려? 그게 아니라 공사가 다 끝났대. 경비 아저씨한테 여쭤보니까 공사 시작하고 한 달 만에 다 마무리됐다고 하시더라고. 누나는 공사가 끝났는데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해? 뭔가 다 이상해. 자기야, 형님 모아놓은 돈이 꽤 많아?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그 나이 되도록 엄마한테 얹혀 살겠어? 돈 없다면서 엄마한테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번 리모델링 공사에 1억 5천만 원이 들었대. 경비 아저씨 말로는 그 집 돈 엄청 들여서 최고급 자재만 썼다고 하시던걸? 그럴 리가 없는데. 동호수 착각한 거 아니야? 우리 누나한테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어. 최근에 공사한 집 거기 하나뿐이래. 나 지금 너무 불길해. 형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저는 자세한 이야기는 말하지 않은 채로 시어머니께 신우에 관해 돌려서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신우한테 큰 돈이 생길 만한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신우가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미국 영주권 문제로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현금 1억 5천만 원 정도를 친구 통장에 몇 달 동안 넣어놓고 있기만 하면 되고
영주권 진행 작업이 끝나면 신우 친구에게서 그 돈을 돌려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신우가 시어머니 돈을 홀라당 써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 어머님 언제 다시 데려가실 생각이세요? 기다려봐. 아직 문짝도 도착을 안 했어. 문짝 달린 거 다 확인하고 왔어요. 공사가 다 끝났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올케, 위암 걸린 우리 엄마 팽개쳐두고 서울에 왔다 갔단 말이야? 우리 엄마 죽으면 다 네 잘못이야. 하도 연락이 없고 어머님도 불안해하셔서 다녀온 건데 저야말로 놀랐어요. 인테리어는 진즉 끝났는데 저희한테 왜 거짓말 하세요? 어머님 모시고 살겠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어머님 위암 진단 받으니까 생각이 달라지신 거예요? 병든 어머님은 모시기 힘들어서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내가 부를 때까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심지어 인테리어 비용에 1억 5천을 쓰셨다면서요? 너 내 뒷조사하고 다니냐? 우리 엄마 모시라고 보내놨더니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 어디서 나이도 어린 게 하늘 같은 신우이한테 대들어? 형님, 어머님한테 물어봐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 친구분께 연락해서 통장 잔액 찍어서 보내라고 하세요. 어머님 돈 무사히 보관하고 있는지 제가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진짜 선 넘네?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냐? 내가 이 나이 먹고 올케 갑질에 휘둘릴 줄은 몰랐네. 아이고 서럽다. 서러워. 돈 문제는 제가 계속 확인할 거고요. 내일 어머님 올라가실 거예요. 야, 인테리어 안 끝났다고. 오지마. 형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거기 어머님 집이잖아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아픈 노인네가 여기저기 옮겨다니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냥 올케네 집에서 쭉 쉬라고 해. 형님, 어떻게 돈이랑 집만 가로채고 편찮으신 어머님을 내쫓으실 수가 있어요? 올케, 너 평소에 우리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소원이었다며. 그래서 올케 소원 들어준다는데 왜 이렇게 발악을 해? 저희가 어머님 모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건 어머님도 동의를 하셨을 때 얘기죠. 지금 어머님은 얼른 원래 사시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신다고요. 올케 속마음을 이제야 내가 알았네. 우리 엄마 병 걸리기 전에는 엄마 데려가고 싶어 하더니 암 걸리니까 올케도 내쫓고 싶은 거지? 공짜로 병간호하기가 억울해서? 혼자서 착한 척은 오지게도 하더니 이제서야 인간미가 느껴지네. 뭐라고요? 내가 인심 썼다. 올케한테 500만 원 보낼 테니까 그걸로 성진이 모르게 명품백이나 하나 사. 암 걸린 노인네 구박하고 싶을 때마다 가방 보면서 화 풀어. 그럼 잘 좀 부탁할게. 저는 더 이상 제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과 상의한 후 시어머니께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외로 담담하게 모든 걸 받아들이시는 듯 했습니다. 집도 돈도 하나뿐인 딸에게 뺏긴 처지가 되었지만 시어머니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 집에 놔두고 온 사진 액자를 보내달라는 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진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인데 시어머니가 제일 아끼시는 보물 1호였습니다. 그것만 보내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고 시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놔두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형님, 어제 제가 보내놓은 톡 읽으셨으면서 왜 답이 없으세요? 그거 사실 버렸어. 어머님이랑 아버님 같이 찍은 사진을 어떻게 버리실 수가 있어요? 이 집 인테리어랑 안 어울리게 구질구질하잖아. 사진은 찢어서 버렸고 액자는 분리수거 했는데 이제 와서 찾을 수도 없고. 올케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줘. 그거 어머님이 정말 아끼시는 사진인 거 형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인생 원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거라고 전해줘. 공술의 공수거 몰라? 죽기 직전에 왜 갑자기 물건 집착이 심해지셨나 모르겠네.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알렸고 시어머니는 저희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형님, 오늘 당장 그 집에서 나가주셔야겠어요. 싫은데? 엄마, 올케가 나한테 막대하는 거 보이지? 저 싸가지 없는 것 좀 혼내줘. 어머님께서 형님 재산 다 몰수한다고 하셨어요. 엄연히 말해서 형님 재산도 아니죠. 어머님 재산인데 형님이 가로챈 것뿐이니까요.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500원은 남겨주신다네요? 엄마, 올케 왜 저래? 엄마가 빨리 혼내줘. 네 올케 말대로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내가 빌려준 1억 5천만 원 당장 나한테 입금시키고. 엄마, 내가 다 설명할게. 돈은 인테리어 비용이 모자라서 내가 조금 썼고
나 이 집에서 엄마랑 둘이 행복하게 살려고 했어.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잠시 공사 핑계 대면서 엄마 못 오게 했던 건데 그 일도 다 끝났고 내일 엄마 올라와도 돼. 형님, 곧 내용 증명 하나 갈 거예요. 집에서 나가고 대여금 반환하라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실행해주세요. 엄마, 올케가 지금 나랑 엄마 사이 이간질하고 있는 거 몰라? 엄마, 나 믿지? 성희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죄를 많이 지었다. 지금이라도 너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다. 날 원망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이미 한 결정을 되돌릴 생각은 없다. 엄마, 나 엄마 없이는 못 살아. 한 번만 용서해줘. 신우는 바로 저희가 있는 지방까지 내려와서 눈물로 사죄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사시던 집으로 들어가셨고 신우는 갑자기 쫓겨나 지방에 있는 고시원방을 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차피 신우가 가져간 1억 5천만 원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하늘나라로 가면 어떻게 재산 분배를 해야 하는지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셨습니다. 신우가 빌려가서 갚지 않은 돈들을 전부 차감해 신우 몫으로 돌아갈 상속재산은 굉장히 적어진 셈이죠. 현재는 제가 서울에 올라와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나날이 쇠약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컹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저희 시어머니 오래 사시기를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신우도 이제 정신 차리고 새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지야, 슬슬 프로포즈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데 생각해봤어? 뭐야, 또 그거야? 재촉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5달이나 지났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그래. 혹시 나랑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가 있다면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아직 좀 체크 중이야. 체크? 응, 네가 남편감으로 괜찮은지 아닌지. 아직도 그 생각 중이라고? 우리 사귄 지도 벌써 4년째잖아. 고민되면 일단 동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진수 형도 말씀해 주셨는데 똘똘 미지근하고 이젠 뭐라도 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오빠 얘기도 나왔겠다. 마침 잘 됐네. 뭐가? 그럼 그냥 딱 잘라 말할게. 네 연봉은 우리 오빠 연봉보다 낫지? 어? 대답은? 글쎄 뭐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아마 형이 더 잘 버시지 않을까?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고 계신 데다가 영업 실적도 탑이라며. 나이도 우리보다 10살은 더 많으시잖아. 3년차 직장인인 나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버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치? 내 말이 맞지? 역시 우리 오빠가 짱이라니까. 그 수지야, 얘기가 좀 본론에서 벗어난 거 아니야? 왜? 형 연봉이랑 내 프로포즈는 관련이 없지 않아? 아니, 나한테는 매우 중요해. 그래? 그런 의미로 미안해. 어? 프로포즈는 거절할게. 왜? 아니, 그니까 나는 오빠보다 잘난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아니, 네가 생각해도 너무하지 않아? 그래 뭐 나도 형을 존경하고 대단한 분이긴 한데 이미 사회로 나온 지 10년도 넘는 사람이랑 이제 막 3년 차인 사람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오빠가 대단한 건 사실이잖아. 나도 나름 네가 취직하고 3년이나 기다려줬잖아. 너라면 오빠보다 잘 나가는 인재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기대했는데 솔직히 좀 실망했어. 그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진심이야? 프로포즈도 거절했으니까 이제 우리 만날 필요도 없겠다. 수지야! 그럼 안녕. 차단할게. 며칠 후. 준혁아, 괜찮아? 누나, 진수한테 들었어.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힘내. 미안, 괜히 걱정만 끼쳤네. 진수가 미안하다고 그랬어. 수지가 어릴 적부터 오빠한테 딱 붙어 다니는 경향이 있었다고는 해도 설마 결혼 상대한테 자기 친오빠 스펙을 운운할 줄은 상상도 못했대. 진수도 진수대로 많이 놀랐어 지금. 그렇구나. 하긴 수지를 소개해준 건 진수 형이었으니까 그래도 자책하실 필요는 없다고 좀 전해주라. 알겠어, 말해놓을게. 근데 너는 괜찮아? 뭐 일단 직장 동기랑 한잔하면서 좀 털어놨어. 상처가 좀 크긴 하지만 기분은 그래도 좀 나아졌어. 그렇구나. 근데 다음에 누나한테도 좀 털어놔도 돼?
그래, 마음껏 털어놔 임마. 그러라고 카톡한 거야. 고마워 누나. 가만 보면 나보다 더 남자답다니까. 난 여자야 자식아. 알겠어 미안해. 한 번만 봐줘 형. 적당히 해라. 그래도 농담도 하는 거 보니까 좀 괜찮나 보네? 누나랑 얘기 나누니까 좀 나아졌어. 고마워. 그러고 보니까 너 이번 달 말에 집에 내려올 거라며? 그럴 생각이야. 부모님이랑도 얘기하고 그러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나도 그때 내려가야겠다. 가족끼리 한잔해야지. 그래, 좋지. 3년 후. 안녕 준혁아. 물어볼 게 있는데 괜찮아? 오랜만이네. 뭔데? 우리 오빠가 결혼하게 됐거든. 근데 예비 새언니 이름이 수빈이라던데 설마. 그래, 우리 누나야. 그렇구나. 근데 몰랐나 보네? 응. 진수 형이 너한테 나를 소개할 때 내 여친 동생이라고 말했었잖아. 그랬나 보네. 내가 기억을 못했었나 봐. 난 그냥 오빠 직장 동료의 남동생이라고만 알고 있었거든. 누나가 진수 형이랑 같은 직장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 뭐 이제 와서는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서 용건은 그게 다야? 됐지 이제? 그럼 이만. 잠깐만. 왜? 있잖아. 나 네 프로포즈 받아줄게. 뭐? 나 꼭 행복하게 해줘야 돼? 내 프로포즈는 이미 옛날에 거절했잖아. 진수 형보다 연봉 낮은 남자는 싫다면서. 그건 이제 됐어. 그 후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없어 나는. 혹시 내가 거절해서 화가 나 있는 거라면 내가 다시 말할게. 준혁아, 나랑 결혼해주라. 거절할게. 왜? 너와 나의 관계는 내가 프로포즈를 거절한 시점에서 이미 끝났어. 그래도 그건 프로포즈만 거절한 거지 우리 관계 자체를 끝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프로포즈도 거절했으니까 이제 우리 만날 필요도 없겠다. 그럼 안녕, 차단할게. 갑자기 뭐야? 내 프로포즈를 거절한 직후에 네가 한 말인데 누가 봐도 앞으로 나랑 만날 생각은 전혀 없다는 뜻 아니야? 이래놓고 관계를 끝낼 생각이 아니었다고? 개그 치는 거면 간도 하나도 안 웃기니까. 개그라니 무슨. 난 진짜로 네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 진지하단 말이야 지금. 그래? 대체 뭐가 그리 진지하다는 건데? 말했잖아. 너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웃기지 마. 왜 안 믿어주는 건데? 야, 내가 진수 형 약혼자의 동생인 건 알지? 진수 형이랑 내가 형 동생 사이로 지낸 지도 몇 년인데 설마 내가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 것 같아?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모르겠네. 진수 형이랑 누나가 결혼 준비하면서 동거를 시작하자마자 네가 우리 누나 괴롭혔다며. 뭐? 몰래 도어락 비번 외워서 일부러 둘이 사는 동네까지 와서는 진수 형이 안 볼 때는 누나한테 온갖 폭언을 퍼붓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들어가서 누나 물건 함부로 훔쳐쓰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 누나는 그런 괴롭힘에도 굴할 사람이 아니지. 바로 진수 형한테 얘기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결국 지금 너는 형이랑 누나한테 차단당한 상태잖아.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닌데? 너희 누나를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거 전부 수빈이 언니가 착각한 거야. 착각? 그래, 나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내가 한 적도 없는 일로 누명 써서 너무 슬프다고. 너는 오빠 내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지? 알려주면 안 돼? 알려주면 너랑 결혼해줄게. 응? 알려주는 대가가 너와의 결혼이라고? 그래, 기분 좋지? 아니, 전혀? 야, 우리 솔직해지자 좀. 아니, 아까 내가 거절했잖아. 그건 수빈이 언니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그런 거잖아. 오해도 풀렸으니 나랑 결혼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잖아 이제. 오해는 무슨, 사실이잖아.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까? 말해두겠는데 이번 일은 증거도 제대로 다 모으고 행동한 거야. 증거?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항상 녹음기를 켜두고 다니면서 그걸 통해 네 행동이랑 언행을 다 기록하고 뭘 훔쳤는지도 다 리스트화 해놨다던데 누나가 그 기록을 진수 형한테 다 보여주면서 상의했던 거라고. 진짜? 우리 누나는 한번 마음먹으면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야. 너 따위가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뭐야, 그럼 이제 오빠가 나 미워할 거 아니야. 뭐야? 미움받을 일을 한 걸 알긴 아나 보네? 왜냐면 나는 오빠가 결혼할 거란 생각은 못했단 말이야. 뭐?
우리 오빠인데 남이 빼앗아 가려고 하면 막는 게 당연한 거지. 너도 사실은 그냥 괜찮은 척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누나를 빼앗기게 생겼는데 화나지도 않아? 아니, 그다? 웃기지 마. 진짜 진심으로. 거짓말. 나라면 네 마음도 이해해줄 수 있어. 그니까 나랑 결혼하고 오빠 사는 곳 좀 알려주라. 아니, 그래 뭐 내가 누나랑 사이가 많이 좋기는 한데 너처럼 무슨 브라더 컴플렉스 같은 그딴 게 아니라고. 뭐? 그리고 둘이 만난 지도 꽤 오래됐고 진수 형이 누나한테 프로포즈한 것도 벌써 2년 전이라고 들었어. 그렇게 오래됐어? 둘이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 혼인신고 시기가 좀 늦어졌을 뿐이래. 그럼 뭐겠어. 내가 만약 진수 형이 누나를 빼앗는다고 생각했다면 난동을 부려도 예전에 부렸겠지? 그건 그리고 내가 그랬다면 반대로 네가 눈 뒤집어져서 감히 우리 오빠를 미워해? 같은 말이나 했겠지. 그야 오빠를 미워할 사람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렇지. 야, 아까부터 네 말이 무슨 투성이인 건 알아? 뭐? 나한테 네 누나 빼앗겨서 화나잖아 라고 말해놓고 네 오빠를 미워할 사람이 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대체 나더러 진수 형을 미워하라는 거야? 좋아하라는 거야? 말을 해봐. 아, 그니까 참고로 나는 진수 형을 친형처럼 따르고 있어. 그래서 둘이 결혼하는 건 완전 환영이야. 뭐야? 자기 형제의 결혼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나는 너처럼 결혼 상대를 자기 오빠를 되찾아오기 위한 도구로 쓰려는 여자는 질색이야. 아니, 왜? 나랑 결혼하면 뭐 끊어졌던 연이 다시 붙기라도 할 것 같아? 아니, 그건 절대 그럴 리도 없고 그리고 나도 이미 결혼했어. 뭐? 올해 초에 혼인신고도 했어. 아니, 잠깐만.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오빠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단 말이야. 하다못해 한번 만나서 얘기라도 하게 해줘. 지금 네 집으로 갈게. 나 이직하면서 아예 본가 부모님도 같이 이사 갔어. 뭐? 근데 뭐가 어쨌든 프로포즈도 거절했으니까 이제 우리 만날 필요도 없겠다. 잠깐만. 그럼 안녕. 차단할게. 그 후 수지의 잘못된 오빠 사랑에서 비롯된 누나에 대한 괴롭힘을 알게 된 진수영은 분노했고 누나가 모은 증거를 들고 자신의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워낙 누나를 마음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진수영처럼 크게 분노했지만 그럼에도 반성의 여지가 없었던 수지는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까지 그만두고 백수가 된 그녀는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다가 어디서 만난 건지 진수영을 닮은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주말 부부 생활 중인 유부남이었고 나중엔 큰 빚을 지고 밤거리에서 몸을 팔며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편 진수영과 누나는 둘이 함께 해외지사로 발령났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가, 오랜만이다. 지금 연락되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어머님. 네, 지금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 연락 안 한 지 한 3달 됐나? 네, 한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한 거야? 네? 무슨 결론을 내렸냐고 묻는 거잖아. 아, 죄송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 얘 좀 봐. 엄청 중요한 얘기를 왜 까먹은 거야? 정말 죄송해요. 그냥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같이 살자고 했던 얘기 말이야. 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 그 얘기는 제가 거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잖아. 그 후로 민수 씨도 따로 거절한다고 연락했을 텐데요. 너는 참 애가. 너 그러고도 민수 와이프라고 말할 수 있니? 네? 남편 마음을 잘 안다면 그런 결론이 나올 리가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건 저희 부부의 공통된 생각인 거고 서로 상의해서 낸 결론이에요. 민수가 하도 착해서 그냥 너한테 맞춰주고 있는 거야. 남편을 잘 내조하는 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좀 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하여튼 조만간 같이 사는 방향으로 얘기해야겠으니까 그렇게 알렴.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하시면 곤란하죠. 아니, 이건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민수 아내가 된 이상 민수 엄마인 내 말에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저희 할아버지도 같이 살고 계세요.
그래 알고 있어. 네 사돈이 지금 지방에서 일하고 있느라 딸인 네가 혼자 사는 할아버님이랑 같이 살고 있다면서. 네, 맞아요. 그래도 지금은 할아버님이랑 떨어져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식사도 같이 하고 거의 붙어 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이 산다고 봐야 돼요. 여기에 어머니까지 오신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친척이라고는 해도 거의 남이랑 다를 것 없는 네 할아버님이랑 나를 같이 살게 하기 싫단 소리지? 근데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아무리 내가 남편이랑 갈라서고 혼자 사는 몸이라고 해도 네 할아버님이랑 어떻게 될 일은 없단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얘가 진짜 열받게 하네. 네가 뭐라고 하든 같이 사는 건 이미 결정된 일이야. 아니, 이 집은 네 사정이 어떻든 그건 알 바 아니야. 어머님. 그냥 네 연락처는 차단하고 앞으로는 민수랑 직접 연락을 하든 해야겠다. 아니, 어머님. 그럼 이만 하자꾸나. 여보, 일하는 중에 미안해. 지금 연락 돼? 지금 쉬는 중이라 괜찮아. 왜 그래? 방금 전에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 엄마한테? 같이 살겠다고 하신 거 아직 포기 안 하셨나 봐. 진짜로? 분명 할아버님이랑 같이 산다고 말했는데. 근데 그건 알고 계시지만 어머님 본인은 신경 안 쓰신다나 봐. 내가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나를 차단해버리셨어. 그래?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야. 아마 엄마 혼자서 그러는 걸 거야. 엄마는 원래 좀 성격이 급하고 신경질적이거든. 자기 멋대로인 면도 있고 사고방식도 완전 오래된 사람이거든. 우리 같은 세대랑은 잘 안 맞는 성격이긴 해. 그렇구나. 근데 앞으로는 당신한테 연락해서 얘기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조만간 당신한테 연락이 가지 않을까 싶어. 그래? 알겠어. 뭔가 당신한테 다 떠미는 것 같이 돼서 미안해. 괜찮아. 오히려 엄마 때문에 당신도 괜히 골치 아프게 만들어서 내가 더 미안하지. 아니야. 그래도 고마워. 슬슬 다시 일하러 가봐야겠다.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제육볶음 만들어 놓을게. 아싸! 기대할게. 일 조심해서 해. 아니 엄마! 이 짐 다 뭐야? 아들. 짐 도착했니? 도착이고 나발이고 착불로 이렇게 큰 박스를 10개나 보내다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거야? 짐 받아놨니? 일단 받기는 했지. 저렇게 큰 짐들을 수치 거부하면 배달 기사분한테 미안하니까 근데 보낼 거면 사전에 연락이라도 하던가. 착불로 지금 10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 내가 지금 수중에 돈이 없었으면 어쩌려고 그런 건데. 그래 미안해. 하여튼 무사히 받았다고 하니 다행이네. 다행은 무슨. 지금 현관이랑 복도가 다 짐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다 뭔데? 뭐긴 이삿짐들이지 뭐겠어? 뭐? 이사라니 설마. 엄마도 같이 살려고 그러는 거야. 나도 저녁에 거기로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나나 지연이나 그렇게 하자고 한 적 없잖아. 근데 그 전에 나한테 연락이라도 할 줄 알았더니만. 그래 짐이 도착하면 내 방을 어디로 할지 얘기 좀 해보려고 했지. 근데 아들이 먼저 연락해주니까 좋네. 아니 무슨 일처리 순서가 왜 그래? 아니 뭐 어차피 우리 아들은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 거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매번 지연이랑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잖아. 엄마랑 같이 살 생각 없다고 몇 번을 말했어. 민수야 그럴 필요 없어. 뭐? 엄마랑 둘이서만 대화할 때는 그냥 솔직해도 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냥 말해도 된다니까. 사실은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 거잖아. 아니 진짜로 뭔 소리냐니까. 소름 돋네 진짜. 지연이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거야. 눈치? 지연이가 걔네 할아버지랑 같이 사느라 너도 눈치 보고 살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남편이 아내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건 당연한 일이란다. 집도 네 명의인데 내가 네 집에서 눈치 볼 필요는 하나도 없다고. 뭐? 오히려 너네 집에 지연이랑 걔네 할아버지를 살게 해주고 있으니까 원래라면 그쪽이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인 거야. 아니 엄마. 왜? 엄마 설마 이 집 명의가 나인 걸로 알고 있어? 응? 그래 맞잖아. 우리 아들 참 대단해. 결혼한 지 1년 만에 그렇게 큰 집을 얻다니 말이야. 엄마가 참 자랑스러워. 아니라니까. 뭐가? 이 집은 지연이 친정이야. 뭐? 근데 집이 엄청 새 집이던데? 새 집으로 보였던 건 나랑 지연이가 결혼하기 조금 전에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했기 때문이야. 리모델링?
그리고 그 리모델링 비용은 장인 장모님이랑 할아버님이 내신 거야. 아니, 무슨... 그리고 명의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인 지연이의 할아버님이라고. 뭐? 아니, 내가 전에도 분명히 말했잖아. 지연이도 한번 말했을 텐데. 그랬었나? 내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서너 번은 되는구만 뭘. 엄마가 집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아들 대단하네 하는 소리만 하길래 그때마다 여기는 지연이 할아버님 댁이라고 얘기했었다고. 즉 지금은 내가 지연이네 친정에 얹혀 살고 있는 꼴인 거야. 아니, 잠깐만. 그럼 왜 집주인인 할아버지는 떨어져 사는 거니? 이런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그 집에서 살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니? 리모델링 할 때 할아버님이 부진에 본인 전용으로 마당 딸린 별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대. 편의상 떨어져 산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할아버님 전용 성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맞을 거야. 아니, 그게 네 집이 아니었다니. 하여튼 그런 줄 알고 오늘 받아둔 엄마 짐은 다시 보낸다. 아니, 그럼 같이 사는 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애초에 엄마 내가 대릴 사회인 입장인 걸 알고 있어? 뭐? 봐, 또 까먹고 있었나 보네. 왜 그렇게 사람이 말을 하면 듣지도 않고 한 귀로 흘려보내기만 하고 혼자 착각에만 빠져 사는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네가 대릴 사위로 들어갔다니? 이렇게 한 것도 다 엄마가 가장 큰 원인이야. 뭐? 내가? 엄마가 아빠랑 이혼했을 때 혼자 사는 건 불안하다면서 같이 사는 걸 흔쾌히 받아들여준 매형을 두고 누나만 편애하고 그랬잖아. 아니, 그것 때문에 누나가 폭발해서 엄마도 다시 쫓겨났던 거 아니야. 아니, 민수야, 그건. 그걸 보고 나서 나는 절대 엄마랑 같이 살 생각 없다고 결혼할 때 분명 얘기했잖아. 그리고 지연이가 외동딸이기도 하고 나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 살 거라고 말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 아니, 뭐라고? 진짜 사람이 말을 하면 좀 알아들으라고. 아빠랑 이혼한 원인도 그거였는데 왜 이렇게 학습 능력이 없어 사람이? 그럼 우리 집안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혼한 엄마가 그런 말할 입장은 아니지 않나? 아니, 그래도 우리 집이 뭐 뼈대 있는 집안은 아니라고 해도 대를 잇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뭐 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잖아. 무슨 말이야? 아빠 재혼 상대가 남자 쌍둥이 나왔잖아. 뭐? 그 인간이 재혼을 해? 애까지 낳았다고? 엄마랑 이혼한 뒤에 만난 여자랑 결혼해서 엊그제 나왔다더라. 아니, 잠깐만. 난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응, 그래서 나보고 전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거든. 농담하는 거지? 하여튼 그런 줄 알고 이제 아빠한테 재회 요구하는 것도 그만둬. 아니, 민수야. 일단 여기 와 있는 짐들은 다 돌려보낼게. 아니, 보내지 말아봐. 왜? 같이 못 산다는 건 알았잖아 이제. 그게 아니라 엄마 사는 집 이제 계약 해지해서 이번 달 말에 나가야 돼.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럼 같이 살아도 되는 거니? 곧 외삼촌이 거기로 갈 거야. 뭐? 외삼촌이라니? 갑자기 왜? 엄마 데려가 준다고 하니까 거기서 기다려. 안 돼, 잠깐만. 나 오빠랑 사이 안 좋단 말이야. 그래도 살 곳이라도 생기는 게 어디야? 그럼 잘 지내. 잠깐만, 민수야! 그 카톡을 끝으로 외삼촌이 엄마 집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엄마 짐은 외삼촌네로 보냈습니다. 물론 착불로 말이죠. 그리고 엄마가 그런 행동을 일으킨 이유는 아무래도 성격이 그런 탓에 알바도 오래 못하고 금전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인 듯합니다. 하여튼 지금 엄마는 외삼촌네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먹을 건 알아서 하라고 해서 새로 알바도 시작했다고 하는데 상사가 매우 엄격한 사람이라고 가끔 징징거리는 카톡을 제게 보내곤 합니다. 다만 외삼촌이 엄마의 정신교육을 위해 답장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니 사실 지연이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외삼촌의 허락이 없는 이상 엄마가 손주를 안아볼 날은 아직 한참 먼 것 같습니다.